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이 어제 이제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또 소환 조사도 했는데, 자, 무엇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급하죠. 지금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시다시피 정기 인사가 내년 2월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인사가 좀 빨라지는 것 아니냐. 그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소환하면서 동시에 사무실 그다음에 집, 차량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죠. 네. 압수수색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관련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네. 결국은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에 그 첩보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관련한 해서 작성한 문건이 혹시 컴퓨터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찰 가서 이제 두 차례 진술을 했는데 그때도 진술하기 전이나 직후에 작성한 문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관여됐다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 아파트 시행사업권 관련해서 시행권 관련해서 그때는 담당 수사하는 경찰관 아예 만났다는 거예요. 송병기 전 부시장이. 근데 그 경찰관은 지금 수사를 하면서 수사 상황을 경쟁사 건설사에 알려준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고 네. 얼마 전에 그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찰관까지 만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후에 또 작성한 문건이 있는지 혹시 그런 문건이나 자료가 있다면 거기에 보면 작성자의 의도가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송병기 부시장은 나는 그냥 청와대에 우연히 통화를 하다가 울산 지역에 돌아가는 상황을 그냥 얘기했을 뿐이다. 안부 네.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그런데 그런 문건이 혹시 발견되면은 본인의 해명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는 확인하려고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청와대의 이야기와 송병기 부시장의 해명에 조금씩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참 지금 계속 반박하고 공박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이제 거의 수사 사실에 대해 공표를 하지 않고 네. 한쪽이 청와대 쪽에서는 이제 관련자에 대한 어떤 행적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송병기 부시장이 어떤 그 첩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청와대 어떤 행정관의 어떤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응한 것이냐 아니면 자체 어떤 그 여론을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대화 과정에서 전달된 것이 이것이 이제 첩보로 가공이 돼서 어떤 그 수사의 어떤 중요한 단서가 됐는지 이런 부분이 선후의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청와대 행정관들이 직접 어떤 그 지역에 많은 사실 알고 있는 이 부시장 나중에 이제 부시장이 송병기 씨죠. 이제 네. 이 사람을 만나서 요구를 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알고 있는 사항을 대화 중에 전달한 것이냐 이런 것이 큰 쟁점이 되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결국 이제 하명 사건 수사이냐 아니냐라고 판가름 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제 키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검찰은 아무튼 곧 이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불러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청와대에서 내려간 그 첩보가 경찰청을 통해서 이제 지방청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이런 정상적인 코스로 갔느냐 아니면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아니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바로 울산지방청으로 갔느냐 소위 그런 과정들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던 이제 황운하 치안감에 대한 조사 또 그 당시 이제 민정비서관 또 반부패 비서관 이런 이제 사람들이 관여되면서 이 백원호 씨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씩 해명이 된다면 이게 통상적인 청와대에서 통상적인 어떤 그 첩보 수집 활동에서 취득된 내용이 경찰에 이첩돼서 간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첩보를 생산하고 가공을 해서 또 경찰청을 또 패싱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하명 수사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어떤 그 수사 절차에 따라서 경찰의
이첩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네. 아마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그 변호사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검찰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그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을 염두에 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좀 수사를 어떻게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수사는 뭐 압수수색은 말할 것도 없고 수사 전체가 하여튼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신속성이에요. 오래 되다 보면 뭐 여기저기서 말라고 또 뭐 이런 측면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냐 뭐 이렇게 하려면은 네. 수사 못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뭐 추미애 지금 지명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그런 무리한 인사권을 저는 행사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수사팀으로서는 하도 지금 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지금 수사가 좀 이상하다. 자꾸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니까 혹시 지금 새 장관이 임명되면은 수사팀을 바꾸는 거 아니냐. 네. 뭐 인사 명분으로 해서 그러면은 사실 이 수사팀이 바뀌면은 새로운 검사가 언제 그 방대한 기록을 파악해서 새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사팀의 사기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죠. 네. 장관이 지금 수사팀 지금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원래 수사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인사철이 다가오고 더군다나 좀 뭐 우리 소위 하는 말로 시절이 수상하니까 더 빨리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송병기 부시장의 제보를 받고 청와대에 있는 문모 행정관이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제 이 첩보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완전히 네. 밝혀진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그 문건 안에 들어간 내용이 예를 들면 뭐 김기현 시장의 형이라든지 측근이라든지 또 비서실 직원이라든지 이런 유착 관계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첩보 형태로 작성되었다라고 네. 하는데 첩보 작성은 문모 행정관이 작성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직접 들었던 아니면 간접적으로 견문한 사실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향후의 대책이라든지 또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야말로 이 첩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에 쓰는 용어를 따르면 이 견문입니다. 보고 들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문모 행정관이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뭐 송병기 부시장을 만나서 들었던 간에 자기가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터프한 소위 말 거칠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문모 행정관이 작성한 첩보가 청와대 내부에 보고가 되면서 이것이 좀 더 가공이 돼서 네. 나중에 경찰청이든 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갈 때는 상당히 좀 정제된 그런 용어나 내용들로 이제 다듬어질 수 있답니다. 그런 네. 과정이 아니고 현재 문모 행정관이 직접 작성했던 첩보 수준의 어떤 그 보고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진실을 해명하는데 다소 아주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근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상하긴 이상해요. 제가 봐도. 저도 검사 시절에 이런 첩보 이런 게 이제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를 봤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 청와대가 됐든 예를 들어서 뭐 권익위에 뭐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냥 그런 진정서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이첩해 버려요. 왜냐하면 뭐 민정수석실이 됐든 권익위가 됐든 이런 기관이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첩보를 그러니까 뭐 편집해서 가공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지금 송병기 부시장도 그냥 울산 시내에서 떠도는 그냥 소문 정도를 그냥 얘기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더군다나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고 민심 동향 파악하는 게 주 업무인데 네. 거기에 직원이 그런 첩보 내용을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안부 전화 온 사람한테 근데 그걸 일부러 안 들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떠도는 얘기인데 그게 새로운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만들어서 경찰청에 내려보냈다. 그거는 수사하라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문건에 수사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겼느냐 이 여부일 것 같은데요.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일단 청와대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아니요. 식의 혹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전혀 그런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법률적 판단과 예, 관련된 기술은 전혀 없는 전혀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저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예. 경찰이나 검찰에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유도성 내용도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제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검찰이나 경찰에게 뭘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한 내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의혹이 상당하다, 뭐 의혹이 제기가 된다. 이 부분과는 그렇다면 하명 수사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저건 너무 형식적인 판단이에요. 뭐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네. 청와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진정서나 탄원서를 그대로 경찰청에 이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서 보낸 건데 저걸 받은 경찰청에서는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청와대가 이걸 왜 보냈을까? 그리고 알아봤을 겁니다. 지금 선거 준비 중인데 네. 이거를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평상시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수사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려고 해요. 네. 그게 정말 뭐 명백하게 범죄 혐의가 정말 이게 크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평상시에도 자제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이런 문건이 내려왔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울산의 현 지금 후보자들이 누군지 그런 것도 검토를 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법률적인 판단이 담기고 안 담기고는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받는 경찰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받은 즉시 내려보내지도 않았잖아요. 경찰청에서 11월 뭐 2017년 11월 초에 받았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12월 말에 울산지방경찰청에 보냈잖아요. 네.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보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얘기는 너무 형식적 판단이고 청와대가 정말 저게 법률적 판단까지 적었다면 저건 그야말로 하명 수사에 정말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형식적인 판단이고 청와대에서 설사 하명 수사의 의도로 내려보냈다 할지라도 네. 저런 법률적인 표현이나 이게 뭐 어떤 죄에 해당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안 쓰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실제로 이렇게 문무 행정관이 작성한 그 첩보 그 내용만 가지고 경찰청 이첩이 됐다 그러면 아마 청와대 해명이 상당 부분 조금 이해가 되죠. 근데 통상 다른 기관에 이런 중요한 첩보를 보낼 때는 아주 그 정제되지 않은 그런 이제 내용들을 바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경찰청에서도 아마 지방청으로 보낼 때는 뭐 조금 더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하고 더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제공해야지 그냥 이런 정도 수준으로 툭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견문 보고서 아니기 때문에 네. 문모 행정관이 1차적으로 그 작성했던 그 문건이 바로 직접적으로 넘어갔느냐 아니면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더 보강해서 어떤 사실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입증된 소위 그 정보 단계까지로 또 첩보 내지가 가공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여전히 이 첩보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모든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5달 앞둔 그런 시점에서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이제 만난 사실이 드러났고요. 어쨌든 만났을 때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논의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거와는 무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만난 시점 자체가 조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속담에 오비일학이라고 뭐 그죠. 남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네. 더군다나 선거에 임박하면 사실 그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합니다. 물론 네. 이제 송병기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이미 그 전에 선거 캠프에 이제 몸을 담았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제 청와대에서 이런 이제 지역의 어떤 현안 사업과 관련된 이슈들을 뭐 지금 해명에 따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라고 하지만 특정 정당의 후보가 이런 공약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뭐 그런 과정들이 설사 업무 범위 내에서 있었던 일을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의혹이나 오해를 살 여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추측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의혹을 풀 중요한 증거를 놓고 검경 간의 지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인데 자, 압수수색과 관련한 겁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일단 한 차례 반려를 했는데 경찰이 또다시 신청을 했어요. 또 반려가 됐죠. 그렇죠. 지금 뭐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뭐 숨진 전 특감반원 그 검찰 수사관이죠. 그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될 거 아니냐. 네. 우리가 변사 사건은 먼저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갑자기 울산 시장과 관련된 의혹 사건 수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뭐 자료 좀 보자 하고 이제 경찰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가지고 뺏어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경찰의 논리고요. 검찰의 논리는 아니 지금 우리 울산시장 사건 때문에 우리가 법원에 정당하게 청구해서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자료를 가져왔고 또 뭐 한 단계 더 나가자면은 이게 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울산시장 사건에 지금 경찰이 개입돼 있다는 혐의도 있지 않느냐. 황운하 청장 얘기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달라고 하느냐. 뭐 이런 양측의 입장이 대립돼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걸 다시 달라. 뭐 검찰에 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만은 네. 2번 신청했습니다만 다 기각을 했죠. 네. 저는 이것도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변사 사건 수사라는 거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게 자연사가 아닌 예를 들어 뭐 타살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타살 혐의는 없는 걸로 이런 결론을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검도 안 하고 지금 장례 절차 다 치르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경찰에서 좀 과도한 주장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일선에서 오래전에 이런 이제 지금 저 변호사 입장과 좀 다른 입장으로 변사 사건을 직접 이제 처리해봤는데 통상 이 사건이 이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고요. 이거는 네. 지금 사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야 될 상황인데 또 이게 설사 이제 검찰에서 이 그 휴대폰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지휘해서 그 사실을 점점 뭐 송치를 하라든지 아니면 그 휴대폰을 가지고 지금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검찰이 지정한 어떤 그 기술자를 통해서 하게 한다든지 해서 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30여 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어떤 경찰이 갖고 증거물을 압수해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송치 명령이나 이송 명령을 해서 어떤 증거물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성완종 사건에서 그런 주사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또 최소한 검찰이 필요해서 압수수색을 해 갔더라면 또 경찰도 물론 지금 자타 살해 구별을 위해서 변사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네. 과정이 또 사망의 원인 이런 과정들도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경찰이 그 포렌식 과정에 어느 정도 어떤 그 수사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뭐랄까 입장을 존중해 줘야 돼. 이것 자체를 아예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이제 그 검찰이 갖고 있는 어떤 영장 신청과 청구의 어떤 그 문직이죠. 그래서 그 검찰을 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실은 검찰과 관련 또 다른 어떤 기관에 대한 수사 사실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네.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 그 검찰이 갖고 있는 이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중요한 어떤 그 권한이 자칫하면 이 경찰의 수사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데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사 사건에 있어서 지금 사망 원인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타살이냐 이런 혐의가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어서 혼자 스스로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이걸 밝히는 게 변사 사건의 핵심은 아니에요. 변사 사건은 정말 이 사람이 자살이냐 아니면은 타살 혐의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다 자살로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례 절차 진행하게 한 거고. 그런데 네. 지금 다시 그걸 우리가 봐야겠다, 우리가 참여해야겠다. 그런 점에서는 좀 경찰이 과도하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지금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지금 우리 정부 기관, 뭐 국회 전부 포함해서 저는 불신의 시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하면 윤석열 지금 뭐 총장은 지금 나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내가 변화가 없다. 나는 오히려 대통령과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묵묵히 내 일을 해나가는 거다. 이렇게 주변에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여당에서 지금 공격받지, 청와대에서 공격받지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는 신속성도 핵심이지만은 밀행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만큼 정보가 밖으로 새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바로 옆방에 있는 검사도 모르게 수사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을. 네. 그러면 지금 뭐 이거 검찰도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경찰도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변사 사건 수사하는 건데 또 많이 알려지고 이러면은 수사 기밀이 그만큼 밖으로 새나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지금 수사팀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변사 사건 타살 혐의가 전혀 없는데
좀 경찰에 그런 정보를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사건의 핵심 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측에서 이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휴대전화가 잠금 해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기싸움을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좀 풀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실제로 뭐 저도 이제 전문가 교수들하고 이게 얘기를 해봤더니 이미 이스라엘제를 장비를 도입해서 하더라도 뭐 길게 한 6개월씩 걸린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뭐 포렌식해서 열어볼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저는 오히려 지금 경찰이 그 사이버 쪽 수사의 능력 상당히 세계적입니다. 뭐 국정원의 미국 FBI에서 상당히 한 수를 배울 정도인데, 이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 영장을 가지고 우리가 다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술적으로 우월하거나 또는 서로 도움을 받아서 포렌식한 협력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검찰이 지금 가져가서 사실 스타일을 좀 꾸긴 것이죠. 사실 그런 이제 좋은 어떤 증거 자료를 가져갔는데 제대로 지금 해독을 못해서 계속 지금 오리무중이라는 상태로 간다면 네. 향후에 이 수사기관이 좀 협력을 해서 기술적으로 좀 도움을 받곤 해서 빨리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서로 기술적으로 정말 그걸 풀 수 있다면은 아유 당연히 협조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뭐 검찰이 뭐 스타일 구겼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걸로 보고요. 저는 지금 뭐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그 수사관의 휴대폰이 정말 핵심 증거고 네. 그 내용을 보려고 이제 가져간 건데 지금 기술적으로 뭐 휴대폰마다 뭐 잠금 장치 해놓는 게 다르니까 더군다나 뭐 아이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지금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한 것 자체가 지금 스타일을 구긴 거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판도라의 상자가 된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검경 간의 기싸움까지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 변호사, 또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